하루를 깨우는 날카로운 한방. 여기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어진 경기 침체 속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폐업 사업자가 100만 개를 넘어섰다는 충격적인 통계,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재기 지원 대책.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1폐업 소상공인의 현실, 얼마나 심각한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폐업 사업자 수가 1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상 경제 생태계의 붕괴 신호탄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매출 급감, 임대료와 인건비는 꾸준히 상승, 고물 가구 금리라는 이중 삼중의 압박. 그 결과 소상공인들은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폐업한 분들은 단순히 사업 실패가 아니라 심리적 충격, 경제적 파탄을 동시에 겪게 됩니다. 다시 일어서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 정부의 새로운 지원책 발표. 이런 상황에서 지난 1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3차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주재자는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고용노동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리고 실제 폐업 소상공인과 재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가 발표한 핵심 대책은 바로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강화 방안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폐업한 분들이 다시 사업을 하기보다 임금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돕겠다. 3점 구체적 지원 내용. 그럼 어떤 지원이 있을까요? 크게 4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희망 리턴 패키지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연계 확대. 현재 중기부는 희망 리턴 패키지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에게 기초 심화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의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연결해서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까지 이어주겠다는 겁니다. 올해 2,000명을 대상으로 시작했는데 2028년까지 5,000명 규모로 확대합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추가 수당입니다. 참여자들은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수당에 더해 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연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중장년층 맞춤형 일경험 프로그램. 폐업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중장년층입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경력 전환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50세 이상 중장년층이 자격증을 따거나 직업훈련을 마치면 기존 사업 경험을 끊어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참여자는 고용노동부의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업과 연계해 월 150만 원의 참여수당을 받으며 새로운 분야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셋째, 기업 대상 고용촉진장려금. 기업이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하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 교육 이수자 채용,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이 경우 사업주는 1년 동안 최대 720만 원의 장려금을 받습니다. 지원금은 6개월, 12개월 시점에 나눠 지급해 고용 유지를 유도합니다. 넷째, 정책자금 채무부담 완화. 폐업 소상공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바로 대출 상환 압박입니다. 정부는 임금 근로자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사람들에게 채무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취업 성공 시 상환 기간 연장, 1년 이상 근속하며 성실 상환 시 금리 0.5% 추가 인하, 즉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신호입니다. 4. 전통시장 안전망 강화. 이번 간담회는 폐업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안전망 문제도 다뤘습니다. 최근 전통시장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대책 필요성이 커졌죠. 정부는 내년부터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을 통해 화재 감지 AI, CCTV, 공간정보 기반 소방 출동 시스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전통시장 상인으로 제한된 화재 공제 가입 대상을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인까지 확대하기 위해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5. 정책의 의미와 한계. 이번 대책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패러다임의 변화. 그동안은 재창업 위주였다면 이제는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을 지원합니다. 즉, 폐업을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둘째, 종합적 지원 체계. 교육, 취업, 정착, 채무 완화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원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지원 규모의 한계. 연간 100만 개 넘는 폐업과 비교하면 2028년 5,000명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중장년층 취업 현실 제도가 있어도 기업들이 중장년을 채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구조적 문제 미해결, 임대료 폭등, 플랫폼 독점, 대기업과의 불공정 경쟁 같은 근본 원인에 대한 해법은 아직 부족합니다. 6. 현장의 목소리. 한 폐업 소상공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재창업만 강조되다가 임금 근로 전환 지원은 현실적이다. 하지만 우리 같은 중장년층을 받아줄 회사가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 재기 지원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심리 상담과 동기부여가 더 필요하다. 단순한 취업 알선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 설계를 도와야 한다. 실 마무리. 노용석 차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이 아픔을 딛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촘촘한 재기 안전망을 만들겠다.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관건은 예산 확보, 기업 참여, 구조적 환경 개선입니다. 연간 100만 개 넘는 폐업이라는 현실 앞에서 이번 대책이 과연 진짜 실질적 도움이 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